피검사, CT, MRI, 건강검진 등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정상인데 온몸이 아프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이게 망가지면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까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왕 홍마치 홍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신경계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자동조절 시스템이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심장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 우리 몸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스트레스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아예 고장이 나버리면 혈액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보내는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 곳곳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머리 쪽부터 시작해서 두통이 가장 흔해요. 편두통, 분발두통, 긴장성 두통,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듣죠. 어지러움도 심각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붕 뜨고 멍한 느낌까지 다양해요. 귀에서는 이명이 생기고 눈도 뻑뻑하고 아프고 뿌옇게 보이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 홍조 증상과 열감이 올라오는 증상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목과 가슴으로 내려오면은 더 답답해져요. 목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 이물감, 그리고 가슴이 꽉 막힌 느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쿵쾅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까지. 이런 증상 때문에 심장내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분들도 많은데 심전도, 초음파 다 해봤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듣고 오시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소화기 증상은 더 다양합니다. 먹으면 바로 배가 더부룩해지고 그리고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 변비와 설사, 이런 분들도 병원 엄청 많이 가시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MRI까지 검사를 다 해도 깨끗하다는데 증상은 계속되니까 환자들은 정말 답답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율신경 검사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긴 한데 검사의 정확성이랑 특이성이 많이 떨어져요. S대병원, 무슨 병원, 온갖 유명한 대학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수시까지 검사를 다 해요. 피검사, 호르몬 검사, 내시경, CT, MRI 다 하는데 결과는 다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진짜 죽어가요. 이런 경우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신경성이다, 정신병이다 해서 약만 처방해주고 그냥 귀찮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율신경 문제는 기능적인 문제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있다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을 때 컴퓨터를 분해해가지고 부품 하나하나 검사했는데 멀쩡해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다 정상인데 컴퓨터 여전히 안 돼요. 왜일까요?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인 경우는 하드웨어 검사로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검사,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 CT, MRI 모든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찾는 거지 기능적인 문제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성, 꾀병 취급까지 받게 되고 정신과에 가면 이제 항우울제나 신경화 안정제를 처방받아요. 신기한 점이 이런 약을 처방받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효과가 없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포기하고 살게 되시죠. 특히 검사에 안 나오는 위험한 증상들이 있어요. 비리성 저혈압이 대표적인데 앉았다가 일할 때 눈앞이 깜깜해지고 갑자기 핑 돌고 쓰러지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체온 조절 장애도 심각해요. 더운데도 땀이 안 나서 열이 빠지지 않고 추운데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하루 종일 땀만 흘리는 분도 있고 손발이 다 차가운 분들 계시고 그리고 소화기 쪽에서도 이제 위나 장 쪽에 다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어떤 게 자율신경을 망가뜨릴까요?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기고 압박받으면서 살죠. 이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시키게 만들어요. 흥분이 지속되다 보면은 자동차 엔진을 계속 레드존까지 돌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그리고 밤낮이 바뀌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율신경이 언제 긴장해야 되고 언제 이완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서 결국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 그럼 고장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은 자율신경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5시간도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뭐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자율신경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몸의 생체 리듬이 망가지니까 점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의 과다 섭취예요. 요즘 카페인 정말 문제예요. 하루에 커피 5잔 이상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계속 마시는 분들은 자율신경을 이미 고장이 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요. 보통 코티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커피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버리면 그게 분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악순환이 반복돼요. 점점 더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커피를 더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커피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이제 뭐 공부하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목과 이제 이런 등의 근육들이 다 굳어버려요. 이렇게 굳은 근육들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자율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목 주변에 문제가 되면은 두통, 어지러움, 이명 등의 머리 쪽, 이 머리에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5번째는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이에요. 특히 뭐 여성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 배꼽 아래를 차갑게 하면은 골반 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리통, 생리불순, 물론 전신 자율 증상이 같이 악화될 수 있고 에어컨을 쐬거나 아이스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에는 독이에요.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정말 무서운 자율신경 실조증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5년 넘게 이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스내피 치료입니다. 교감신경 포착점 치료 주사입니다. 스내피는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신경을 마취시키고 소염제를 통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예요. 척추 주변에 문제 있는 근육을 찾아내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서 그 근육이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에 주사를 놔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풀리고 이제 그러면 혈액순환과 신경에 대한 압박이 풀리면서 자율신경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죠. 이 치료의 가장 좋은 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생리식염수와 5% 포도당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임산부도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주사 통증도 예방접종 맞는 것보다 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생활습관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다 알죠? 바꾸면 뭐 규칙적인 생활하고 충분히 자고 뭐 스트레스 관리하고 식사 뭐 골고루 하고 알죠? 누구나 알죠?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과 올바른 치료예요. 그 치료가 바로 스내피예요. 이 스내피 치료를 통해서 정말 힘드신 분들은 힘든 그 단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도 가능하고 생활 습관도 교정하시는 게 조금 점점점 가능해져요. 이때 치료와 본인의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동반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시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율신경 실조증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건 오해예요.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